자, 지난주에 가장 우리를 가슴 뜨겁게 했던 게 한국과 터키의 여자 배구 8강전이었죠. 한국이 3대2로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한일전 이기고 한국 대 터키 8강전 이기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 기뻐하는 거는 되게 즐겁게 봤는데 문제는 이거 보셨어요? 터키 선수단 진 다음에 이 터키 세턴가는 그분은 경기가 안 끝났는데 5세트 한 13점 가니까 이미 눈물을 흘리던데? 이미 울고 있어요. 이 15대 13인가 뭐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렇게 끝났는데 한 12, 13점 넘어가니까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저쪽 이제 공이 날라오는데 이미 울고 있어. 이미 울고 있어.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눈물 받아. 나머지 선수는 참고 다 결국에 경기에 지니까 경기에 진 다음에 뒤에 가서 완전히 저렇게 그냥 뻗으면서 눈물바다가 됐는데 이 사진 되게 많습니다. 가서 보면은 똑같은 사진이긴 한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 터키가 사실 좀 이유가 있죠. 터키 국가 자체가 좀 오늘 터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 어렵죠. 왜냐? 신문에 보시면 3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 그러죠. 진짜 최악입니다. 진짜 최악. 나라가 지금 뭐 인터넷 가시면 많이 보이겠지만 이런 거 터키 위성 사진인데 그냥 타고 있어요. 이게 주체가 안 돼. 저걸 어떻게 불로 끄던지 뭔가를 막아야 되는데 확산되는 거를 막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기온이 40도에서 심지어 50도 가까운 폭염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은 터키의 묘목 보내기 운동 이런 거 하는데 또 저 나라는 대통령이 또 하필 약간 독재자죠. 독재자라고 불리는 에르도안 이 아저씨잖아요. 뒤가 없다. 빠꾸가 없는 분이잖아요. 터키 위험하다 헬프 터키 운동을 펼치니까 터키 국가와 정부를 멸시하려고 하냐. 우리 어렵다고 묘목 보내는 거는 나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에르도안 대통령 아래에 있는 이제 꼬붕들이 속된 말로 꼬붕들이 뭐 하는 거죠. 대통령 모독이다, 공무원 모독이다, 정부 모독이다 이러면서 이거 뭐 수사하겠다 뭐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뭐 이런 나라인데 저건 저 나라의 문제고 이런 상황인데 보시면 저게 터키만 그러냐. 이 신문 잘 보세요. 50도에 육박하는 남유럽. 근데 유럽이 7월에 대홍수였거든요. 기억나시죠? 홍수 때문에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난리냐? 홍수 지나갔잖아요. 산불로 난리. 너무 뜨거우니까 산불이야 이번엔. 지금 뭐 도저히 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심지어 요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사진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 신전위가 그냥 연기 불 때문에 꺼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불과 우리가 한 달 전에 슈카월드를 달궜던 주제가 1000년 만에 대홍수였거든요. 유럽 1000년 만에 대홍수였는데 한 달 후에는 뭐 이게 1000년 만에 산불이 될 위기야. 뭐 홍수 왔다 산불 왔다 지금 뭐 난리라는 건데 이게 유럽만 그러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는 역대 세 번째 규모 산불 뭐 3주째 꺼지지 않는다. 야씨 와 이거 끌 수가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데 캘리포니아주 사진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나라가 크니까 그냥 뭐 카운티 전체가 타버렸죠. 뭐 이런 사진. 와 이게 어떻게 정말 영화처럼 탔죠. 영화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산불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역대 발생한 10개의 대형 산불 중 6개가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역대 산불 탑 1에서 탑 10을 뽑으면 6개가 1년 사이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타고 있는데 산불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뭄이란 거죠. 산불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워낙 뜨거운 데다가 물이 없으니까. 강이 말라버리고 호수가 말라버려서 가뭄이니까 나무들이 물기를 머금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탄다 그러는데 아니 2021년 미국 서부 역대급 가뭄이다. 작년에도 미국 서부 역대급 가뭄이다. 무슨 뭐 몇백 년 만에 가뭄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서부터는 과학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절대 정확하지 않고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오랜만에 듣는다. 지구과학. 태양이 있고 지구 자전축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여기 가열되는 게 다르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위도별로 가열되는 게 다르니까 편서풍, 뭐 무역풍, 편서풍 이런 바람의 방향이 달라요. 지구가 자전하고 이렇게 도니까 바람의 방향이 다른데 문제는 저 바람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저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죠. 바다 위에서 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무역풍 어디냐면은 무역풍이 여기가 미국이고요. 여기가 남미죠. 보시면은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남미에서 호주 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요. 저쪽 요렇게 부는데 자 문제는 바람이 저렇게 불면 바다 위에서 부니까 바다는 당연히 위는 따뜻한 물이고요. 아래는 저기 남극이나 뭐 북극이나 그런 데서 내려와서 차가운 물이 아래로 가니까 밑에는 차가운 물이에요. 근데 바람이 막 불면은 이 따뜻한 물을 이쪽으로 미니까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융기하는 현상이 펼쳐지죠. 그래서 바람 때문에 여기는 차고 여기는 따뜻해져. 이게 기본적인 현상인데 자 그래서 바람이 저렇게 부니까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는 여기 페루 남미 앞바다 여기가 뭡니까? 저 같은 어류 매니아 뭐 이런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매니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여기서 무슨 뭐 오징어 많이 잡고 정어리 많이 잡고 훔볼트 오징어 잡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 여기에요. 세계 최고의 어장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남극에서 올라오는 요런 해류가 바람이 일로 부니까 차가운 물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융기에서 올라오니까 그 물고기들이 그런 걸 좋아해갖고 찬물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니까 세계적인 어장이고
여기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오징어가 여기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먹는 오징어가 대부분 그죠? 오징어 포가 거기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여기가 훔볼테리얼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훔볼테리얼 때문에 사실 유명한 섬이 하나 있죠. 그게 어딥니까? 갈라파고스 제들 여기 있어요. 남극에서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오는데 무역풍이 부니까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와요. 생명 다양성이 엄청 좋아져. 여기는 따뜻한 물, 여긴 차가운 물.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고도가 여기서 다윈이 뭐 종의 진화 뭐 이런 거 하던 게 거긴데 물론 대륙에서 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무역풍이 좀 세게 부네. 이게 적당히 불어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세게 분단 말이야. 무역풍이 아니라 무역풍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이쪽으로 가죠. 차가운 물이 더 많이 올라와요. 윤기가. 그럼 찬물이 더 많이 올라오네.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라니냐라 그래요. 스파게티 종류 아니고요. 라니냐 현상이라 그러는데 무역풍이 세게 부니까 따뜻한 물이 더 절로 가고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와요. 자, 그럼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좀 차가운 물 많이 물고기도 많이 잡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바다가 차가워졌죠. 이쪽 바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이 아니니까 증발량이 줄어요. 구름이 좀 적게 돼. 그러면 구름이 원래 이쪽이 대륙일 거 아니야. 이렇게 대륙이 산이잖아요. 우리가 산에 뭐 페년상 뭐 그러면서 구름이 이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비를 내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강원도 그래서 뭐 거기 올라가다가 비를 내리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고온하고 뭐 그거 있잖아. 옛날에 배웠던 거. 거기서부터는 뭐 고온하고 뭐 스키가 없어진 거 넘어가서 강릉으로 넘어가면은 뭐 대관령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던 게 똑같이 여기서 우측 대륙에 강수량이 줄어요. 여기 물이 차가우니까 따뜻해야 많이 되는데 이 현상이 잘 안 발생돼요. 이 라니냐가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무역풍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되냐? 요런 현상이 펼쳐져요. 차가운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 여기가 다 차가워지네? 그럼 아까 전에 강수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어디가? 여기가. 뭐 구름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대륙에 뭘 만나갖고 비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겨울이래. 눈을 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뿌려져요. 잘 저런 현상이 펼쳐지면 그 말인 즉슨 미국 서부, 남아메리카 서부 이런 데는 눈비가 안 오는 극심한 가뭄이고요. 반대로 이쪽은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이쪽은 홍수야. 저게 만약 발생을 하면은 물론 반대도 있어요. 이 현상의 반대. 무역풍이 지금 너무 셀 때인데 반대로 바람이 너무 약하게 불면 어떻게 돼요? 못 밀어놔요. 따뜻한 물을. 차가운 물이 원래는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엘니뇨예요. 그 유명한 엘니뇨. 차가운 물이 안 올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쪽은 물이 뜨거워져. 증발량이 증가해. 비가 엄청 와. 여기 뭐예요? 홍수야. 모든 게 적당히 해야 돼요. 안 오면 가뭄이지만 오면 홍수야. 너무 많이 오는 거지 이번에. 좀 적당히 하라고. 왜 적당히가 없어. 그것도 반대로 가요. 그럼 그때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쪽은 오른쪽은 홍수고 동남아 호주는 가뭄이에요. 극심한 가뭄이 오는 거. 반대로 가는 거 반대로. 그래서 원래 이런 라니냐와 엘니뇨 이런 거 원래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원래 주기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래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는 그냥 주기적으로 그 정도 발생하면 되는데 요즘에 기후변화잖아요. 뭐가 와요? 슈퍼 엘니뇨. 슈퍼 라니냐. 더 빨리 불거나 더 천천히 불거나. 이게 자주 되면은 어떤 쪽은 대홍수고 어느 쪽은 대가뭄이야. 이거 오냐 안 하냐에 따라 어떤 쪽은 불나고 고온에 가뭄에 살려주세요고 이쪽은 물이 없어 날리고 이쪽은 물이 너무 많아. 게다가 이게 일방적으로 이러면 그나마 어떻게 적응을 할 텐데 어떨 때 또 반대죠. 여기가 대가뭄이야. 여긴 대홍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정신 못 차리게.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저런 강한 라니냐. 아까 전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주로 겨울에 미국 서부가 어떻게 된다? 눈비가 안 와요. 물이 차가워져서 이 증발 안에서 미국 서부 적설량이 줄어. 여기는 로키 산맥에 눈이 쌓인 다음에 그게 이제 내려와서 호수를 채우고 강을 채우고 하는 건데 여름에 보니까 눈이 녹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눈이 없잖아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강에 물이 없고 호수가 말라버리죠. 미국 서부 로키 산맥 적설량이 40% 감소. 산에 더 이상 눈이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캘리포니아의 저수지의 500개 이상이 수위가 50% 아래요.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은 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에 물이 없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극심한 고온이 펼쳐진다. 사이언스지는 미국 남서부는 12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메가 가뭄이라 그래. 메가 가뭄. 10년 이상 가뭄이 지속되는 메가 가뭄의 시작일 수가 있다. 나사는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다. 이거 2000년 때부터 이 조짐이 안 좋았다는 거죠. 돌아가는 꼴을 보니 2000년부터 심상치 않은데 20년 중에 13년이 극심한 가뭄이다. 이제 뭐 역사적 대가뭄이 시작된 거 아니냐. 역사적 대가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적 산불이죠. 2021년 산불은 역사상 최악이 될 거다. 당연히 가뭄이니까 산불은 더 최악이 될 거고 불이 자연적으로 뭐 습기에서 꺼져야 되는데 나무도 습기가 없고 호수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역사적 최악의 산불이라 그러는데 자 그럼 보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설의 후버댐 대공황 당시 뉴딜의 상징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었고 여기서 영화도 많이 찍었던 후버댐 기억나시죠? 1936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후버댐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어요. 네바다주 바로 옆에. 이게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미국 서부의 젖줄이라 그러죠. 여기를 이렇게 막은 다음에 미국 최대 인공요수 미드호라 그러는데 후버댐 뒤에는 여기 미드호예요. 뒤에 있는 거. 저거를 막아서 물을 가둔 다음에 저 물로 용수를 쓰고 식수를 쓰고 뭐 공업용수 쓰고 농업용 쓰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보면 후버댐이 막은 미드호가 어떻게 돼 있냐? 1935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완공 이후 현재 역사상 최저 수위다. 담수량이 37%. 그래서 미드호 요즘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합뉴스 사진입니다. 야야야.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차야 되는 건데 없는 거죠. 이만큼이 내려가 있는 데다가 가장 대표적인 호수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호수들이 50% 이상으로 말라버리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저씨가 기자회견했습니다. 물 사용 좀 줄여달라고. 어디서 기자회견했냐? 여기 주지사입니다. 이게 원래 호수였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까지 물이 찬 거. 이게 원래 이렇게 차야 되는데 요거 남은 거예요. 나마르고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물 사용을 줄여달라. 우리 골로 가고 있다. 58개 카운티 중에 50개가 비상가뭄이다. 여기서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이 참혹한 실정을 바라로 기자회견을 실제로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후보댐 옆에 있는 위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가 저 후버댐이 만든 저 미드호라는 거 끼고 있는 도시예요. 저기서 물을 갖다 쓰는 도시죠. 한마디로 여기가 라스베가스니까. 여기가 미드호고 후버댐이 여기를 막은 거예요. 여기를 막아서 미드호를 만들고, 이게 콜로라도 강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나중에 저 아래로 흘러나가는 강인데 콜로라도 강이고, 라스베가스 여기서 갖고 오는데 여기가 지금 물이 없잖아요. 막 30%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라스베가스는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뭐를? 잔디를.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가서 여러분들 집을 산 다음에 잔디를 심으면요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잔디에 못 심어요. 잔디에 물 주지 말라는 거죠. 영구적으로. 한동안이 아니라 2026년 말까지 이제는 잔디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여러분 놀러 가면은 잔디가 있는 집이다. 옛날 집이야. 2026년에 갔는데 잔디 있다. 신고하면 돼. 신고하면은 파파라치로 신고해서 영어로 hello sir 잔디 그러면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고요. 오죽하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샤워 시간도 줄여달라. 식기세척기 사용하지 마라. 잔디에 물 주는 거 웬만하면 주지 마라. 이런 소리를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게다가 미국 캘리포니아는 세계적인 농업지역이잖아요. 여기 이 농업지역으로 또 유명해요. 여러분들 형님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농업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유명한 거 그죠? 야, 어떻게 알지? 야, 찾고 있었는데 그죠? 형님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아몬드가 유명한지 알지? 옛날에 있죠 이거 CF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양 많은 알카리성 블루.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 형님들의 그 추억 속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양 많은 알카리성 블루 다이아몬드가 캘리포니아죠. 실제로 아몬드 생산량의 80%가 캘리포니아라 그러는데 지금 뭐 물이 없어요. 물이 아몬드 가격 작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게다가 물이 없으니까 농업용수 부족하니까 물을 지하에서 퍼내죠. 근데 지하수도 뭐 눈이 있어 녹아 들어가 지하수지 계속 푸니까 토지 침하 현상과 지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 환경에 보면은 물도둑까지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 물이 없고 그러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요즘에 또 한겨레 뉴스에 보면은 재보험금 엄청나게 발생한다. 미국 가뭄으로 밀수확량 뭐 최저다. 당연히 이런 게 연쇄적으로 보이는 거고, 반대로 보면 남미도 마찬가지죠.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도 어떨 땐 덥고 어떨 땐 춥고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 브라질 세계 최대 커피 원두 생산국,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른다. 많이 올랐어요. 2010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 이 정도 올랐는데 저 정도 오르니까 뉴스에 많이 보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기업 스타벅스 커피 가격 올릴 수 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 커피 가격 오른다는 말이 나오죠. 야, 원두 가격이. 그래 설라문에 아니냐인지 뭔냐인지 뭐 그게 설라문에서 여러분의 내일 먹을 아메리카노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3,200원짜리가 뭐 3,500원일지 모르겠지만 올릴 수, 아직까지는 안 올린다고 하는데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 설라문에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얘기했던 거는 아예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만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미국 중심의 시각이어서 그렇지 세계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 바다는 이 똑같잖아요. 인도양도 있잖아요. 태평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양도 똑같죠.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국이고 이쪽이 아시아라고 똑같이 보면은 이 강도 변화에 따라서 여기는 엄청 뜨겁고 여기는 폭우고, 여기는 엄청 뜨겁고 여기는 폭우 반복돼요. 이걸 결정적으로 몸으로 맞은 나라가 어디예요? 호주에. 호주도 미국과 똑같은 현상이 펼쳐지죠. 얘네는 이름은 좀 달라요.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쌍극화라 그래. 다이폴 모드 그러는데 똑같죠. 여기가 온도가 내려 바람이 뭐 강해서 온도가 내려 강유량이 감소되면은 여기 비 안 오죠. 물 없죠. 뜨거워지죠. 호주 산불 2020년에 호주 산불 난리 났죠. 대한민국만큼의 뭐 땅이 탔다는 운동 뭐래더라. 뭐 캥거루가 몇 마리가 죽고 야생동물이 뭐 10억 마리가 죽었다는 운동 하는 게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폭우. 반대로 가면 여기 폭우 여기 가뭄. 또 게다가 호주나 미국은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뜨겁고 덥고 해도 돈이 있잖아. 회복시키고 안 회복시키고 하면 되는데 돈 없는 나라들은 난리 나는 거죠. 작살에 돈 없는 나라들은 이거 회복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회복할 만하면 또 뭐가 오는 거죠. 회복할 만하면 또 뭐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2020년에 여러분들 호주 대산불 기억나시죠? 이거 19년 20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호주 대산불이라 그러죠. 저때 뭐 대한민국 면적이 타고 뭐 수십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희생되었다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아프리카도 사실 똑같고 아프리카 가뭄, 아프리카 홍수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느 곳은 역사적 폭우, 1000년 만에 뭐 폭우, 홍수, 어느 곳은 뭐 역사적 대가뭄의 시작, 뭐 산불, 뭐 저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겪었던 기후가 어떻게 바람이 방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게 바뀌니까 저런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막 2020년에 2019년에 이제 막 저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적응해야죠. 이게 뉴노멀이 되겠죠. 더 심각해진 뉴노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간다며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거기서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멈추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실제로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볼게요가 아니라 가고 있는 거죠. 몸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밖에 못 느끼고 있고, 이제 스타벅스 가격이 오르거나 아몬드의 가격이 오르거나 밀 가격이 오르거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먹던 오징어가 잘 안 올라온다거나, humboldt류에서 잘 안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온다거나, 우리 식탁에 오징어만 보이네, 이거 어디서 이렇게 잡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겠죠. 도대체 이 오징어는 어디서 왔나, 왜 우리는 맨날 정어리만 먹습니까? 뭐 그러면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노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더 심해지면은 과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적응을 할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견뎌낼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게 물음표를 띄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뭐 친환경이라든지 법으로 뭘 규제한다든지, 저걸 넘지 말자, 그럼 친환경 기업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ESG다, 그게 그렇게 커지는 이유가 되고, 그 산업들이 올라가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